안녕하세요. 헬스 뷰티 유튜버 현채입니다. 오늘은 헬스가 아닌 피부 관련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썸네일 보셨다시피 저는 엄청난 여드름 괴물이었습니다. 고3 때부터 여드름이 하나씩 나기 시작하더니 20살 때는 피크를 찍고 여드름 괴물로 전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20살까지 여드름 괴물로 살다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21살 때 피부 관리를 시작했던 게 벌써 6년이나 되었네요.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여드름 피부를 관리하면서 여드름 피부를 탈출했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드름 약을 복용해라. 여드름 탈출하는 데에는 사실 이게 거의 다예요. 그만큼 필수적으로 복용을 하셔야 되고, 보통 사람들이 여드름 약은 안 먹고 엄한 곳에 돈을 쓰더라고요. 여드름에 좋은 화장품 이런 거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쓰셔요. 근데 저도 많이 써봤지만 이건 도움이 거의 안 돼요. 화장품으로 여드름 피부를 탈출한다? 이거는 마치 제가 피부과 전문의가 된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뭔 개소리야! 그래서 화장품에 돈을 쓰실 바에는 여드름 약에 돈을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무슨 약을 먹어야 되냐? 일단 근본적으로 여드름을 안 나게 해주는 피지 억제제 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피부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로아큐탄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이제 로아큐탄은 아니고 로아큐탄 카피약인데, 이 성분이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타민 A의 유도체인데, 이게 이제 중증 여드름 환자들한테 쓰이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장기 복용 시에 효과가 있고요. 보통 6개월쯤 먹어봐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약발 잘 받는 사람들은 3개월, 혹은 이제 약발이 안 받는 사람들은 1년 정도 먹어봐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먹어봐야 알 수 있어요. 약만 꾸준히 복용하더라도 웬만한 여드름들은 다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이 부작용이 좀 있어서 여드름이 중증 이상인 분들한테만 처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심하신 분들은 피부과 가서 처방 받으시면 되고,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드름 약은 굳이 복용하실 필요는 없고 바르는 약만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심하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바르는 약과 먹는 약까지 같이 처방해 주실 겁니다. 이것도 제가 현재 6년 동안 바르고 있는 약인데, 이 약은 듀아겔이라고 벤조일 퍼옥사이드라는 성분과 클린다마이신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라는 성분은 이제 염증성 여드름, 흔히들 빨간 여드름을 하죠. 그런 것에 특화되는 성분이고요. 클린다마이신은 항생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염증성 여드름들은 요걸로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좁쌀에는 별 효과가 없고요.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A 유도체인 디페린, 스티바 같은 제품들이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몰라도 피부과 가서 그냥 여드름만 처방해달라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처방해 주실 거예요. 예.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드름에 대해서 쉽게 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저는 여드름도 감기와 같은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얼굴 사방에 여드름으로 덮여있는 걸 안 겪어봐서 그렇지, 겪어오면은 이게 엄청난 마음의 질병이거든요. 거울 볼 때마다 거울 깨보시고 싶고 여드름 면도칼을 도내고 싶고 이래요. 예, 그래서 여드름도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피부과도 일반 내과 하는 것처럼 좀 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드름이 많이 날 때 가시면 늦은 거고요. 여드름이 갑자기 올라온다, 하루에 몇 개씩 올라온다 이러면 피부과 당장 가세요. 예. 그냥 귀찮다고 알아서 시간 지나면 뭐 들어가겠지 하다가 여드름 괴물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두 번째, 레이저 치료를 받아라. 예. 레이저 치료는 사실 선택인데, 본인이 빠르게 여드름 피부를 탈출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레이저 치료 받으시면 되시고요. 아니다, 나는 레이저 치료 받을 돈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약만 복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약만 복용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마다 약발 받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늦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여드름 피부 천천히 탈출할 거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이제 하루빨리 나는 여드름 피부를 탈출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레이저 치료와 같이 이제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여드름 피부를 탈출할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과 여드름 자국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을 근본적으로 안 나게 해주는 PET라는 치료와 빨간 여드름 자국을 없애주는 비빌 레이저를 맞았습니다. 흉터 치료는 따로 안 받는데요. 대표적으로 흉터 치료엔 프락스라고 있는데 사실 이 폐 흉터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안 돼요. 최대한 80%까지 될 수 있는데 완치는 좀 힘들어요. 돈 많으신 분들만 하더라도 흉터가 좀 있으시거든요. 흉터는 돈으로 아무리 때려박아도 완치는 힘들어서 여드름 짤 때 신중을 가해야 됩니다. 잘못 짰다가는 흉터 생기니까 웬만하면 내버려두는 게 좋고 좀 짜고 싶다 이런 분들은 피부과 가서 압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레이저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은 6개월 안에 피부가 좀 많이 돌아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사실 피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질을 하면은 그만큼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있으시다면은 레이저 치료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선크림을 항시 발라라. 선크림은 외출할 때 항시 발라줘야 됩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매일 발라줘야 돼요.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자외선을 받는다? 그럼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빨개지고 여드름도 자극을 받아서 영집도 심해지고 여드름도 갑자기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은 24초에 발라줘야 돼요. 근데 선크림을 어떤 걸 발라야 되냐? 선크림에는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물리적 차단제와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화학적 차단제가 있어요. 물리적 차단제는 자외선을 반사시키거나 막아서 피부를 보호해주고요. 화학적 차단제는 자외선을 피부로 흡수를 해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분해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차단제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아예 자외선을 반사시키니까 피부 트러블 날 일이 없어요. 근데 화학적 차단제는 일단 피부로 흡수를 하니까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다가 피부 트러블 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피부는 물리적 차단제를 발라주시고 그리고 SPF가 낮은 제품을 발라주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왜냐면 높을수록 또 피부 트러블 날 일이 좀 있어요. 그리고 높다고 자외선을 많이 차단해주는 것도 아니고 고작 1%? 많으면 2%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자외선 지수가 낮은 제품을 사용해 좋고요. 그리고 선크림도 아무나 사용하시면 안 돼요. 병원은 선크림이라고 뭐 세라덤 선크림이라든지 그런 게 자극도 없고 좋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는 자극이 없는 병원용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화장품은 싸고 순한 것만 사용해라. 아까 제가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는데 화장품에 돈 쓸 바에는 약을 보관하라고 했죠. 왜냐면은 약들이 보험 처리가 안 돼서 비싸요. 그래서 저도 뭐 한 달에 바르는 약, 뭐 먹는 약 합쳐서 7, 8만 원 나오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에 돈을 안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싸고 순한 거, 그것만 찾아서 애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똑같은 것들만 몇 년째 쓰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클렌징 폼. 저는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만원짜리 클렌징 폼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여드름 피부 전용이라고 써져 있고 약간 약산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성분을 이렇게 제대로 안 봤는데 근데 이게 좀 저한테 잘 맞아가지고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킨도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 거 쓰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만원밖에 안 해요. 네이처 리퍼블릭 또 좋은 게 할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반값에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클렌징 폼 5,000원에 구매 많이 하고 스킨도 5,000원에 구매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순해요. 스킨이 이게 수분이 좀 많아요. 다른 것도 뭐 내가 보기엔 수분이 좀 많기 때문에 가성비로 좋고 그리고 로션은 흔히들 많이 쓰시는 세타필 가성비 세타필 이걸로 봐요. 이게 진짜 이제 보습력이 진짜 킹왕적으로 좋아요. 킹왕적 언제촌 말이냐. 보습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싸고 가성비로 좋습니다. 이게 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할 것은 이제 수분크림 정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수분크림을 안 바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돈이 좀 없기 때문에 수분크림까지는 이제 사치라고 봐서 안 바르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돈이 좀 있으시다면 수분크림까지 바르는 거 추천하겠습니다. 수분크림은 또 어떻게 좋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 토니머리 거에 윈더워터 이게 굉장히 좋아요. 용량도 많고 만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없으면은 네이처 리퍼블릭 거 그 수분크림도 괜찮거든요. 2만원짜리 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발라주시면 되고요. 수분크림 발라주는 게 좋아요. 마지막 스트레스 받지 말기. 아무래도 이제 여드름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은 여드름 더 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예.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 해도 그게 안 받는 게 쉽나. 그래도 그냥 이제 무대뽀 마인드로 피부 안 좋으면 어쩔 건데, 예, 이런 마인드로 사시고 가끔 피부 갖고 뭐라 한다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냥 바로 반박을 때려버리세요. 아니 그럼 네가 돈을 주던가 피부과로 다니게, 예, 이런 식으로 바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좀 당당하게 나가시고 마음도 좀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 관리 할 거니까 피부 많이 좋아지는 망상들도 좀 하시고 나는 피부 좋아질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세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다들 꿀피부 되셔가지고 어딜 가던 밝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헬스 뷰티 유튜버 현태였습니다.